이제 표 만들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표 만드는 거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서 작성할 때 다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당한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서든.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상용 워드 프로세서를 평가할 때 표 잘 돼? 이런 거 잘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래 한글이 많이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표 잘 그려져 라는 게 중요한 이유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표 기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표는 사실 만들어 보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서 표 기능을 넣는 게 아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어보셨겠지만 복잡한 표를 만들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는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텍에서도 표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레이텍에서 표 관련된 기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용자가 배우기 복잡한 부분도 많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라는 걸 뭐라고 그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저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별 쓸데없이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한국어 사전에 있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일정한 형식이다, 순서다, 뭐 이런 말을 써놨는데 중요한 거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표에 들어가는 건 뭔가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겁니다, 비슷한 게. 한 개만 쓱 들어간 표도 있지만 전형적인 표는 뭐가 나열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영어 사전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제가 보기엔 정확한 표현인데요. rows and columns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과 열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저는 이제 표라는 걸 이런 것도 표라고 부를 수 있고 저라는 것도 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표라는 건 로와 셀이 있는 것이 저는 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도서 편집 총남이라는 데 보면, 총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베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책방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거기도 역시 컬럼하고 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갖다 종합해서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표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낌새를 둬서 원래 문장,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1차원적으로 단어가 이렇게 나열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꺼번에 한마디만 하지 한꺼번에 두세 마디 못합니다. 글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left to right라는 게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물론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데요. 사실 표라는 거는 그 1차원적인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을 벗어나서 2차원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와 컬럼이 있는 거죠. 행과 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 쓰는 거하고 상당히 접근 방법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꼭 행과 열의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와, 이게 컬러가 안 나오네요, 제대로. 야단났네, 이거. 뭔가 이게 있는 이거를 뭔가 지금 제가 그거에서 넣은 거거든요. 스캔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거는 스캔한 그림은 잘 안 보이네요. 전형적인 표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것도 이 그림이 안 보이는데 저만 여기서 얼핏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로와 컬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긴 표도 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있는, 지금 이 앞에 그림에 이 뒤에 있는 편 사실 제가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즈라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표의 예 중에서 제가 두 개를 끌어온 건데요.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일종의 무슨 화학식 같은 건데요. 화학식이라든가 또는 트리 구조 있잖아요. 무슨 가계도 같은 거. 누구의 아들이 누가 있고 딸이 누가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그림도 넓게 보면은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와 컬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였고요. 이것도 표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요거요, 제가 지금 그냥 따뜻하 붙여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레이텍으로 옛날에 3년 전에 그렸던 표입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 이게 더 어디 나왔던 건지 기억하실 텐데요. 요즘은 한국 연구재단으로 이름 바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런데 연구비를 타려면 소위 표가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양식을 채워 넣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걸 레이텍을 한번 미친 짓을 했으면 물론 이거 떨어졌습니다. 냈다가 열심히 했다가 저는 돈 못 받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은 표라고 보기가 어렵죠. 분명히 칸을 나눠서 들어있는 건 맞는데요. 이건 로와 컬럼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1형 1열에 무슨 정보가 있고 제1행 2열에 무슨 정보가 있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냥 칸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생긴 거는 표같이 생겼어서 사실상 제가 앞에서 정의한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면 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레이텍에서는 좀 그렇게 표의 개념을 갖다 줄인 표들에 주로 집중을 해도 이런 거는 되도록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표의 종류는 대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넘버 테이블이라는 거죠. 근데 꼭 숫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게 표준적인 일반적인 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시카고 스타일러 매뉴얼이나 퍼블리케이션 매뉴얼 그런 데 찾아보면 이런 것도 표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워드 테이블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한국말은 이제 설명표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이런 것도 표인데 제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표가 아니다. 표처럼 생겼지만 이게 제 주장인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꼭 레이텍이나 이런 거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거는 굳이 표로 그려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그냥 항목으로 나열되면 되는 거지 이것이 굳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이 될 필요한 정보냐?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표의 남용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얼핏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글에서 대충 써놓은 건데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말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를 좀 덜 써야 된다. 표를 좀 덜 그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맨 밑에 줄에 있는데요. 제가 어느 외국에서 나온 저널의 가이드예요. 그 가이드에 의하면 이제 영어권의 어느 저널 가이드면은 1000단어당 표를 한 개쯤 넣는 게 좋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저널에 2컬럼으로 실리는 이제 짧은 의학 저널에 주로 관련된 얘기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표는 좀 적게 쓰는 게 좋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레이텍의 이제 표 만들기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표 그러면은 그냥 표 땡인데요. 사실은 개념이 둘로 나누죠. 레이텍에서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이 다르니까 더더나 그런데 하나는 태뷸러고 하나는 테이블이잖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지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라는 거는 제가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복구를 못해서 빠졌는데요. 그런 퍼블리케이션 매뉴얼의 표 그러면은 표의 구성 요소를 나열할 때 표의 제목, 표의 본문이 있고 표의 주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표의 본문에는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로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행과 열이 있고 행에도 제목에 표제들이 있고 행표제들이 있고 열에도 표제들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표의 구성 요소를 갖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표 그러면 레이텍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표는 밑에 있는 거죠. 저희 테이블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표의 바디, 표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태뷸러로 보통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표의 본문의 모양은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 되면 테이블은 뭐 하는 거냐? 이제 레이텍에서 우리가 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플로팅 하는 물건들이잖아요. 떠다니는 개체라고 흔히 번역하는 것들. 그래서 태뷸러로 만든 표를 테이블에다 넣어서 떠다니게 한다라는 그 환경이 테이블인 거죠. 근데 테이블은 떠다니는 것만 하냐? 그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퍼블리케이션 매뉴얼에서 말하는 표의 구성 요소인 표의 제목을 흔히 우리가 캡션이라고 부르는 거 쓴다든가 기타 등등 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처음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제 부회장 김광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나온 패키지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경계가 꼭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나누어야만 하냐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 수 없느냐로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표의 문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예. 별표 있는 거는 이제 가로폭을 여기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지시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렇죠? 요거는 요 위치 지시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태뷸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아니고 태뷸러가 문장 중간에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문장 중간에 수식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행간 수식이라고 그럽니까? 행중 수식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인라인 포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글 중간에도 사실 표가 쓱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글은 잘 안 씁니다만 그렇게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정렬할까 하는 게 이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별로 보신 적도 없고 쓰시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쓰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텍스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열 지시자는 여러분이 많이 보신 거죠. 보통 열의 모양을 정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열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덜 쓰셨을 거예요. 이건 정확히 열의 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많이 안 쓰셨을 텐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세로줄을 이용해서 열과 열 사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로줄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세로줄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데 부수 효과는 뭐냐면은 열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지는 걸 붙이는 거.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네, 표 본문에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폭을 지정하는 방법은 대개 본문의 단락, 폭 등등하고 이걸 비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곱셈으로 해서 정하죠. 0.8 그러면 80% 텍스트 위스는 현재 이 단의 폭이죠. 라인 위스는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환경 내에서의 그거의 값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간격 지정 등등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애줄 수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왔다 갔다 늘리고 줄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변수들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어레이라는 사실은 이제 어레이라는 패키지를 따로 공부하면 좋은데 오늘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테이블러하고 어레이하고 같이 많이 붙어 다닌다라고만 일단 생각하시고 어레이 패키지를 프레임블에서 부르게 되면은 이런 변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폭을 열 사이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간격을 조정하시고요. 행 간격은 이것도 어레이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두 개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length로 직접 변환이 가능하고 이거는 코맨드를 사리 재정해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바뀐다라는 차이점이고요.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책에 있어서 제가 그냥 베꼈는데요. hline이라는 코맨드가 가로줄을 긋는 코맨드잖아요. 그래서 hline을 2번 주면은 가로줄을 2번 그으니까 이중 가로선이 되겠죠. 그 이중 가로선 사이의 폭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제 열 지시자가 있었잖아요. L, C 뭐 이런 거랑 나온 거. 그런 걸 좀 확대해서 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어레이 패키지를 갖다가 우리가 프리엠블에서 부르게 되면은 아까 거기에는 쓸 수 없었던 열 지시자를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요. 많이 쓰는 건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열 지시자 앞에다가 어떤 텍스트 여기 속에다 어떤 내용을 써주게 되면은 그것이 매 열의 내용을 조판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죠. 수동으로 하나씩 붙여줄 필요 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 뭘 쓰냐? 뭐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다가는 보통 그 열의 모양을 바꾸는 명령어들을 쓰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정렬에 관련된 명령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정렬보다는 주로 폰트의 크기라든가 글자꼴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패밀리를 바꾼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통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정렬에 관련된 것들이죠. 하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행을 구분하는 데는 우리가 백슬래시 문자를 2번 쳐서 행을 구분했었죠. 열을 구분할 때는 앰퍼센드 문자를 구분했는데 그 행을 구분하는 문자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자라기보다는 명령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태빌러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끔은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런 데다가요. 그 열의 정렬을 위해서 이런 정렬에 관련된 명령들을 삽입했으면은 센터링도 있죠. 이거 말고 그런 걸 넣으면은 거기서는 그 전통적으로 보통 표에서 사용하는 행 바꿈 혹은 행 구분 문자를 갖다가 다르게 다른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꼭 요거를 쓰셔야 된다. 예.
태블러 환경을 설정할 때 헤드 부분에 CLR을 지정해 줄 텐데 저게 또 왜 필요한가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폭이 굉장히 좁은 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CLR 그런 게 이제 폭은 좁은데 폭에 비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형적으로 그 폭이 길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표가 이상하게 되면서 아니면 속에 있는 내용이 막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알아서 적당히 뭐 하이퍼네이션을 해준다거나 줄바꿈 해준다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CLR은 사실은 문단을 제대로 정렬하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간 걸 하나의 문단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걸 하나의 문단으로 보고 그거를 적당히 문단답게 끊어주고 잘라주는 걸 하고 싶으면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짧은 것들은 괜찮죠. 근데 길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CLR은.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그렸다. 이게 뭐가 그러면은 이제 소스는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레이 패키지를 부른 다음에 요게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게 C라는 거를 센터로 지정하기 전에 여기다가 BF 시리즈에서 시리즈를 바꾸고 있죠. 시리즈를 바꾼다든가 IT 쉐이프 해가지고 패밀리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세로줄을 들어가는 명령이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일단 제가 넣어봤습니다. 넣었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별표로 이 세로줄 대신에 세로줄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별표가 세로줄 대신에 쓰여진 거죠. 뒤에 잘린 것 같아요. 잘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라인이 하나 있고 근데 그리고요. 여기 사용되는 예제들은 제가 그 파일 이름들은 좀 이상한데요. 급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여러 개 짭지게 돼서 우리 위키에 가면은 여기 사용된 소스들은 올려놨습니다. 요 표 소스들은. 그래서 제가 게 아니라 한 칼럼 덜 적었네요. 덜 적었군요. 여기서 위 앞뒤가 개수가 안 맞네요. 보니까. 근데 에러가 안 났습니다.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안 납니다. 넘치면 나는데 모자라면 그냥 거기서 끊겠죠 뭐. 모자라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선은 꺼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잘린 것 같아요. 잘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확장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런 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만 가끔 이런 표를 그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야,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싫어요. 저는 싫은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술진흥재단 같은 표야 뭐 그거나 안 하지만 아예 레이텍으로 안 그리겠지만 그런 거 그려야 되면 많이 하고 실제로 그 통계나 이런 걸 나타내는 표에도 이런 표가 가끔 쓸 때가 있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으니까 멀티컬럼이라는 코맨드를 쓰면 됩니다. 멀티컬럼은 따로 무슨 패키지를 부를 필요 없고요. 그래서 몇 개나 겹치냐라는 겹치는 숫자를 써주고요. 그렇죠? 맨 끝에는 내용이고 가운데는 여기 이제 열 지시자를 여기서 넣는 건데 주의하실 거는 요거 줄이요, 줄. 그 두 칸을 합쳤기 때문에요. 합친 거에 앞에 부분은 살아남는데 합치면서 뒤에 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 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앞에 넣나 뒤에 넣나 외우실 필요 없고 해봐서 안 나오면 넣고 뭐 너무 굵으면 하나 빼고 그러면 됩니다. 이거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전 모릅니다. 그냥 해보고 이거 너무 굵은데? 그럼 빼고 없으면 넣고 해. 뭐 컴파일 한 번 더 하는 건데요.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건 태뷸러고요. 그럼 테이블에 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은 이름은 테이블인데 사실 태뷸러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괜찮죠. 왜냐면은 테이블 속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뭐 그림을 인클루드 그래픽스로 사실 해도 되고요. 뭐 말똥이는 소똥이를 좋아하네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뭐 아무거나 있어도 되는데 좌우간 중요한 건 얘는 이제 소위 떠다니는 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떠다니는 개체에 관한 걸 일단 많이 다루면 좋은데요. 제가 능력도 안 되고 뭐 파일도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몇 개밖에 못 다뤘는데요. 사실 그걸 잘 다루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건 떠다니는 개체를 그러니까
표를 그렸어도 표를 어디다 놓을 거냐? 떠다니는 개체로 만들어줘서 배치를 해주는 이제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치를 할 때 이제 가로 이제 정렬에 관련된 걸 쓸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캡션 표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표 제목은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를 달면 표 제목을 하면 표가 번호가 붙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레이텍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가 그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참조를 해야 되려면 이제 레이블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죠. 레이블은 캡션을 단 다음에 와야지 됩니다. 레이블은 이게 앞에 올 수가 없죠. 원리상 그렇죠. 왜냐면은 표 번호가 생성이 돼야지 그 생성된 표 번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참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캡션은 다음에 레이블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 위치지 시제가 뭐냐면 이거는 가로에 관련된 것이 이거는 이제 배치에 관련된 거죠. 쪽을 페이지를 단위해서 이제 배치에 관련된 건데 보통 HTBP입니다. HTTP 아니요 발음이 잘 안 되네. HTBP 예 현재 위치 꼭대기 바닥에 아니면 요것만 모아놓은 다른 페이지 건데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그쵸 플로트라는 게 딱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렇죠. 사실 그래서 플로트를 어떻게 잘 여기에 놓고 하는 건 그런 기술적인 건 사실 저보다는 책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패키지들도 있을 거고 명령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건 이거죠. 강제 위치 지정도 잘 안 됩니다. 해보면. 어쨌든 HTBP로 항상 순서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를 매기면요. T라고 써주면은 TBP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B를 써주면 BP가 있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옆으로 뒤집은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간혹 해야 되죠. 아, 참, 할 거 많습니다. 이건 좀 안 하고 살면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도 많고, 그런데 이건 저는 제가 좀, 구식입니다. 이거는 구형인데, 그래도 잘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로테이팅이라는 패키지를 쓰는 거고, 사이드웨이즈 테이블이라는 환경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냥 테이블이 아니고. 그 외에는 뭐 표 그리는 부분은 똑같을 것이고요. 예.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이런 걸 도와주는 좋은 패키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 하나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본문을 파고드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본문을 파고드는 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본문을 파고드는 그림 자리에 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크게 어려우실 건 없죠. 다만 이제 환경이 패키지는 이제 웹피그라는 패키지를 불러오시고 환경은 이제 웹테이블이라는 환경에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옵셔널하고 이제 뭐 아규먼트 몇 개 있는데요. 요 4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넣을 때 대충 몇 줄쯤 팔래? 그러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옵셔널이니까 이걸 안 정해도요. 보통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몇 줄 파는 걸 정합니다만은 써줄 수 있습니다. 몇 줄쯤 팔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 때 가로의 위치겠죠. 왼쪽으로 파냐, 오른쪽으로 파냐, 뭐 이런 거겠고요. 그다음에 팔 때 이거는 폭을 얼마나 팔 것이냐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서 넣습니다. 예. 이런 표도 안 그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려니까 그립니다. 예. 그다음에 가끔 이런 거를 궁금하시는 분들 있죠. 아, 뭐 가로 정렬은 되는데 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세로로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 워드 프로세서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서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예,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제 어레이 패키지를 부르셔야지 돼요. 지금 그게 빠졌는데 어레이 패키지를 부르시고 예, 이게 왜 B고 M이고 P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거를 이용하면 B, M, P 형식으로 됩니다. B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M은 가운데 있는 거고 P는 요 밑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게 되겠죠. 하트.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 폭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
아까 P로 폭을 정하는 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 열의 폭을, 컬럼의 폭을 정해주고요. 폭을 정했을 때 이렇게 문자열이 길면 긴 문자열을 위로 보내고 가운데 놔두고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여러 칸에 걸치는 칸, 멀티 컬럼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행에 걸치는 셀, 뭐 하여튼 예, 이렇게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표도 더럽죠, 보기만 해도. 멀티로우라는 패키지를 부르셔야 되고요. 멀티로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멀티로우랑 멀티컬럼을 겹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로우가 지금 멀티컬럼 속에 들어와 있죠. 멀티컬럼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멀티로우만 문법을 잠깐 살펴보시면 멀티로우도 앞에 오는 아규먼트는 인자는 역시 몇 줄이나 차지할 거니, 몇 줄이나 걸칠 거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거기 이제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겹쳤을 때 높이.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 이제 위치를 맞추거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글을 써주는 거고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이렇게 뭐 몇 미리니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별표를 해주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세로 정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로 정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이제 레이즈 박스라고 해서 일정한 화면의 영역을 박스로 선택해서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럽죠. 무조건 자동으로 되면 좋을 텐데요. 좌우간 중요한 거는 멀티컬럼은 멀티로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수동으로 위치 지정하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로우에 옵션을 하나 더 가지고요. 위아래로 빼는 거죠. 요만큼 좀 빼, 요만큼 좀 느려. 근데 보통 빼는 거죠. 보통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정말 이거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각선을 가끔 그릴 일이 나옵니다. 안 하면 잘리대. 글쎄 말이야. 이거 안 하면은 연구비를 안 준다니 할 수 없이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표를 때 정신없는 표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전통적인 방법은 나중에 김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슬래시 박스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부르고요. 백슬래시 박스, 슬래시 박스 그래가지고 그 사선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박스를 그려주는 명령어를 그 셀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백슬래시가 그려지는 거에서 이제 I가 있고 J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I가 있고 J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그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슬래시 박스는 방향이 이건 역사선은 이제 왼쪽에 올라가고 오른쪽에 내려온 거고 그냥 슬래시는 왼쪽에 내려오고 오른쪽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슬래시 박스의 경우는 별표하고 6이죠. 그러면 별표하고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해줍니다. 크게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슬래시 박스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안 써놨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거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멀티로우의 경우죠. 그러면 멀티로우에도 또 넣으면 됩니다. 멀티로우 속에다 집어넣죠. 셀에 해당하는 내용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는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까 왜 그 컬럼들 각 열 사이의 간격에 관련되는 변수 중에 이런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줄여버리는 게 컬럼의 크기를 정하는 게 좋다. 또 백슬래시 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옵셔널에다가 길이를 줘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폭이 벌어질까라는 걸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항상 대각선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대각선을 그리는 방법이 되게 꽂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림을 예쁘게 좌표에서 여기서까지 그림을 쫙 그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점들을 이용해서 그리는 구식 방법으로 그리는데요. 점을 아무리 조밀하게 찍어도 그을 수 있는 각도의 종류의 한계가 있어서 마음대로 폭이랑 넓이를 왔다 갔다 하고 무조건 대각선 그린다고 해서 예쁘게 그리지 못하고요. 잘 나오는 얼짱 각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 아니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이게 폰트를 이용하는 건가요? 선을. 픽처 환경에서 점 찍는 것 같은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폰트로 이용해가지고. 폰트로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각도가. 여기. 뭐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한 건. 예. 그 패키지 이름이 뭐라고요? 슬래시 박스. 슬래시 박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처음 해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알려진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가요? 제일 전통적인 건 것 같고요. 최근에 메이크셀인가 하는 패키지가 새로 메이크셀 맞죠? 거기에 그 기능이 있던가요? 메이크셀인가 새로 나온 패키지가 있는데 네. 예. 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뭐 하는 짓거리는 패키지를 하나 안 부른다 뿐이지. 아마 예쁘게 하려면은 진짜로 그림을 그려야겠죠. 제대로 그래픽 명령으로. 그 다음에 또 가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컬러랑 표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라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예,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질문을 했다는 얘기고 질문을 수천 명이 하면은 참다 못해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컬러 테이블의 줄임말이겠죠. 이게 타자 몇 개 안 하길래 이렇게 좀 줄여 쓴 모양인데요. 컬러 TBL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패키지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게 특정 열, 그러니까 컬럼에다가만 색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컬러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열 지시자의 확장된 형태 있었잖아요. 이렇게 열 지시자 앞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모든 열에 이런 앞부분이 들어가게 해가지고서는 전체 열에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한꺼번에 작동되게 만든 것이죠. 여기 들어가는 뭐 블루니 뭐니 어쩌고 쓰는 거 지금 제가 블루 하나만 써놨는데요. 색깔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좋은 색을 고르느냐 문제는 빼고요. 색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를 잘 알려면 사실은 컬러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한번 보시면은 색을 지정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풀 컬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레이 스케일도 있겠죠. 그렇죠? 소위 흑백에서 그렇죠? 음영이라고 합니까? 다른 워드프레스 경우는 그런 거 넣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컬러의 경우에도 이게 RGB 모델이냐, 뭐 소위 CYMK 모델이냐, 그런 모델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CYMK 모델에 이런 걸 쓰면은 정확히 자기가 색의 배색의 비율을 갖다 정해가지고 자기가 색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거기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 열로 칠했으니까 행을 칠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행 칠하는 거는 당연히 로우 컬러로 합니다. 칠하고 싶은 그 로우, 행의 앞에다 로우 컬러 우선 색깔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전체 열이나 전체 행이 아니라 하나의 셀만, 한 칸만 칠하는 거. 예, 뭐 놀랍지도 않죠. 셀 컬러라는 명령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에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로우 컬러, 컬럼 컬러, 셀 컬러.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또 있죠. 선에다만 색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array rule color라는 이제 코맨드에 의해서요, 써주게 되면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array rule color를 갖다가 아마 프레임블에다 쓰게 되면 전역적으로 소위 작동을 해서 뒤에 나온 표가 아마 다 그렇게 색깔이 선이 그렇게 칠해질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로컬로 국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오는 것만 아마 적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다. 지금 이거는 가로선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선은 어떡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세로 가로선이 이건 둘 다 구분 없이 되는 모양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로선, 가로선 구별하려면 엑스칼라 패키지의 테이블 옵션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러 패키지 확장판이 엑서컬러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쓸데없이 거기 들어가면 뭐 더 색깔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는 패키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능이 있었군요. 예,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요, 이 사실은 그쵸, 컬러 패키지를 보셔야 되고, 이 컬러 태블 패키지 설명서를 저도 앞에 슥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요, 굉장히 미세한 조정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색깔을 여기 칠했는데 그 옆에 컬럼하고의 간격들이 있잖아요. 간격하고 딱딱 붙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간격을 약간 띄워가지고 그렇죠? 여유를 약간 뒤게 이제 두고선 칠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왜 아까 H라인 명령을 2번 쓰면은 가로줄이 겹가로줄이 그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겹가로줄이 그었을 때 가로줄과 가로줄 사이에 그 틈새를 칠하는 명령어도 있더라고요. 뭐 별걸 다 합니다. 역시 이제 제 기준은 남용하지 말자. 왜 표에다가 자꾸 그림을 뭐 그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뭐 하여튼 필요하실 때만 쓰십시오. 또 이런 짓거리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왜 합니까? 근데 있으니까 그냥요. 예. 혹시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겹가로줄과 겹세로줄을 긋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겹가로줄의 경우에는 아까 H라인을 2번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돼가지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능사가 아니라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사실 겹가로줄과 겹세로줄의 경우에는 좀 이제 신경 써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는 거죠. 이 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거요. 겹가로줄과 겹세로줄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죠. 저 완전히 이거 교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서로 뚫고 지나지 않고 서로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겹가로줄 만났을 때. 또 사실은 이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구탱이요. 겹가로줄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쁘게 꺾어줬잖아요. 이런 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HH 라인이라고 이름도 웃긴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그 패키지를 부르게 되면은 줄 긋는 명령어가 이제 일단 세로선의 경우에는 뭐 그렇죠. 아까 그 열 지시자에서 세로선을 2개 그어주면 되는데 가로선이 문제인 건데요. 가로선을 긋는 명령어가 HH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새로운 명령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T가 있고 줄이 2줄인 건 알겠는데 이건 다 뭐냐? 뭐 복잡한데요. 이걸 도대체 누가 외워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좌우당간에. 근데 하여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겹가로줄을 이렇게 긋는 거고 혹가로줄을 이렇게 긋는 거고 요거는 2개는 비교적 그래도 약간 상식적인데 이거는 선을 아예 안 그어버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빈 선이죠. 그다음에 세로줄의 경우에는 아까 2 종류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교차하는 거요. 가로줄을 뚫고 지나가는 세로줄일 때는 이렇게 마크를 하고 가로줄에 의해 끊어지는 세로줄 만나지 않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만나는 줄 여기가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는 거 만나는 거. 그래서 소스에서 사실 잘 보시면 아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겹가로줄과 겹세로줄이 만나는 부분요. 그냥 가로줄하고 겹둘이 만나는 부분. 요건 제가 아까 위하고 밑에, 그러니까 귀퉁이에서 위쪽 귀퉁이에서 만날 때, 아래쪽 귀퉁이에서 만날 때 그 끝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에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귀퉁이 아랫부분, 이런 밑에 있는 밑에 줄 부분,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BBB 또는 TTT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쁘게 처리하는 데 씁니다. 글쎄, 예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예쁩니다. 이것도 역시 별로 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어쨌든 예,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물으시더라고요. 점선 넣는 거. 예. 요것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봤냐면은, 이제 제가 그 가끔 논문을 투구하는 어떤 학회에서 이제 당연히 학회지를 아래에 한 걸로 만드는데요. 가로선은, 세로선은 안 그으신데 가로선을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꼭 점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신기해서 저는 레이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별로입니다. 사실 이것도. 좌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주는 패키지가 하나 있더군요. 예.
이름이 이상한데요. 줄여서 쓴 거죠. array dash line인 것 같습니다. array dash line을 줄여 쓴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거의 모음들 다 빼고서는 반자음과 자음으로만 이렇게 막 쓴 모양인데요. 어쨌든 ARID 란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하여튼 패키지를 부르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줄 긋는 이제 일단 열 지시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해주면 이게 이제 점선을 그리는 거죠. 점선도 두 겹으로 하는 거, 한 겹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로선의 경우에도 이게 점선 긋는 명령어가 있는 거죠. H라인 대신에. 그리고 C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C-라인이라고 특정 열 번호를 지정해서 특정 열에서 열까지만 그을 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좀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시라인 대시 이게 맞나? 대시라인 대시 그다음에 대시라인 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점선을 찍을 때 그 점선이 사실은 작은 점이라기보다는 직선으로 볼 수가 있죠. 작은 직선인데 조그만 직선인데 그 직선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걸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 직선과 직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빈 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백. 그 공백이 얼마나를 정하는 거죠. 이거를 넓히고 조림을 해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패키지 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옵션을 써가지고요. 요거는 아까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표에 전체 다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은 바로 밑에 있는 표에. 근데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특정 선에 대해서만 그걸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시 선의 길이, 그다음에 간격을 선별로 따로따로 선 그을 때마다, 그렇죠? 수평선을 그을 때, 가로선을 그을 때 이제 정할 수 있더라고요.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시라인도 마찬가지도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패키지는 이제 다른 표에 관련된 패키지들하고 같이 쓸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앞부분에 그 서문에도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돼서 내가 자기가 고쳤는데 뭐 이제 다 고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저자의 바람도 섞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설명서 읽어보니까. 근데 뭐 일단 충돌이 날 때는 순서가 중요해야 됩니다. 예. 이 녀석을 이제 다른 패키지들보다 뒤에 불러라. 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마 서로 충돌해서 서로 이제 막 정의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돌 문제가 어떻게 지금 메모하고 어레이하고 잘 어울리는 거 그게 잘 이렇게 충돌이 좀 심하지 않나요? 저는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재정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충돌이 날 수 있을 텐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건 답변하실 문제고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것은 맨날 간단한 것만 그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레이 패키지가 없이는 제대로 된 뷰를 그리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어레이 패키지가 올라오면 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레이가 뭔가 그 표에 대해서 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만큼 쓰시는 일이. 예. 근데 어레이가 없으면 표를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게 거의 불능이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선을 안 그리는 게 낫죠. 예.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가끔 또 이런 것도 물어보시죠. 줄의 길이를 길이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굵기를 어떻게 좀 조정하고 싶습니다. 세로선, 가로선의 두 경우를 이제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가로선의 굵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 위키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제 설명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김강수 선생님 말씀하신 어레이 패키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해보려면. 일단 어레이 패키지가 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어레이 패키지가 없으면 건드릴 수 없는 변수들이 상당히 있는데 어레이 패키지가 나오면은 건드릴 수 있는 변수들이 툭툭툭툭 공중에 떠서 그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많죠. 그래서 표를 이제 손볼 수 있는 거죠. 어레이가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변수들을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v룰이라는 명령어가 있답니다. v룰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v룰이니까 vertical 룰이니까 이제 세로선을 그어주는 거겠죠. 근데 세로선을 그으면서 이런 식의 신텍스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굵기를 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갖다가 세로선 긋는 데에다가 다 써주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길고 귀찮고 더럽고 보기 흉하니까 이런 식의 코맨드를 하나 재정의를 하셔가지고 별거 아니죠. 이건 뭐 항상 마크로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령어 정의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레이텍스는 전부 다 이렇게 쓴 게 이렇게 바뀐다. 항상 치환에 의한 거니까 마크로 랭귀지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종류의 그렇죠? 그 코맨드를 하나 재정의해서 쓰면은 편하죠. 정의해서 쓰면은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선 긋는 명령을 갖다 직접 일종의 컬럼 지시자로 써주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느낌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뭐였죠? 어떤 세로선을 긋는 거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걸로 대신 그어준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뭐 숫자를 쓰면 그 숫자를 써줄 것이고 아까 있었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역시 어레이에 그거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세로선 대신에 요 안에 있는 표현으로 세로선을 그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얘는 이렇게 시키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명령들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준 표를 세로선으로 긋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규먼트로 줄 수 있는 거죠. 표의 굵기를 주어서 이 2포인트라고 쓴 게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가로선 이제 굵기가 2포인트짜리 세로선을 이제 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좀 다른 방법으로 한 건데요. MDW 탭이라는 재밌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테이블 얘기하면서 패키지가 몇 개가 나왔나요? 뭐 어레이는 밤낮 나오고요.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테이블을 쓰려면 이제 뭐 귀찮은 게 많이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패키지들은 귀찮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만 공부하기도 힘든데 2개, 3개, 4개, 5개 매번 힘들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요즘은 새로운 패키지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좌우지간 MDW 탭이라는 재밌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세로선을 긋는데 세로선의 굵기를 정할 수 있는 V라인이라는 명령을 제공합니다. 쓰는 방법은 역시 똑같죠. 이렇게 느낌표에 의해서 세로선을 갖다가 대치할 수 있는 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텍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빌드업 되는 거죠. 사실은 이 V라인 하나만 알면 됐는데 V라인을 실제로 쓰려면은 표에서 이런 식으로 열의 그 수직선을 대신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제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MDW 탭에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밌는 게 수평선이요. 가로선을 긋는데 사용하는 재밌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HLX라는 게 있고 VHB 뭐 VH 뭐 이건 뭐냐면요. 이쪽에서 그 열 지정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H라고 써 있는 부분이 줄 긋는 부분이고요. 이 V라는 부분은 뭐냐면 미세하게 빈 칸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HLX하고 HV 하면은 H는 줄 긋는 거니까요. 가로선이요. 가로선을 그어주고 V라고 그러면 거기를 약간 칸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문자 문명권 거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스타일로는 조판선을 보는데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레이텍에서 그려주는 표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행 간격이 너무 좁다. 너무 바싹바싹 붙었다라는 비판 내지는 걱정 내지는 우려를 많이들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권에서 조판을 할 경우에는 레이텍으로 어떻게 하면 이 행간격을 갖다가 정말로 예쁘게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모양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는지 안 썼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행간의 간격에 어떻게 하면 빈칸을 좀 넣을까 말까 하는 거에 관해서 나온 솔루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긋고 약간 칸을 띄워줍니다. 이게 V 2개 쓰면 2배로 띄워주나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는 그냥 베낀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빈칸 띄고 줄 긋고
그 다음에 칸 띄고, 그러니까 결국은 줄하고 그 내용 사이에 이제 앞뒤로 위아래로 조금씩 빈칸이 여기도 한 번 들어가고 여기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칸 주고요. 그러면서 또 칸 주고요, 그렇죠? 칸을 조금씩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네. 이게 열 제시자 있는 부분에 느낌표 적은 뭐 이렇게 짧게 쓰는 구문인가요? 예, 아까 그 있었죠? LA 패키지. 예, 어레이 패키지에서 그러니까는 P가 있었고 M이 있었고 B가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어레이 패키지는 꼭 같이 써야 됩니다. 제가 좀 생략하고 막 넘어가는데 요렇게 하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으로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선 명령 수직선이 아니라 무엇을 썼든지 간에 거기 있는 거로 그릴 수 있는 거면은 그걸로 수직선을 그어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한번 보여드린 게 왜 에스터리스크를 갖다가 줄감 대신 그랬죠. 근데 에스터리스크 같은 그런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다 레이텍은 다 대치니까요. 대치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오면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V라인 2포인트짜리가 길이가 2포인트짜리 줄로 언젠 순간가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거를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아까 들린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로선 굵기는 그럼 또 어떻게 조정합니까?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도 어레이 써야 되고요. 요 솔루션은 이제 우리 김광수 선생님께서 게시판에 상당히 오랜 세월 전에 올리셨던 건데,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게시판을 뒤지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래짝에 옛날에 오신 거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막 제가 지금 컬러도 지금 신텍스 컬러 하이라이팅도 안 되고 막 줄 간격도 없어 좀 보기가 나쁜데요. 그러니까 어레이 패키지를 꼭 불러야 되고요. 여기 make at letter부터 시작해서 어디 갔어? 제가 베끼다가 덜 베낀 모양이군요. make at other가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네. 없어도 됩니까? 네. 없어도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없이 쓰십시오. 이걸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죠? 그 만약에 저 어레이나 아니면 저 타밀러 패키지 안에서 H라인 명령어가 어쨌든 줄을 그으면 그 기본 위스를 뭔가 있을까요? 그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딱 바뀌는 거 아닐까요? 저게 H라인 명령입니다. 저게. 이게 H 룰 있잖아요, 여기. 예. 저기 예. H라인 W 그 D 다음에 노을 라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SH 라인까지가 원래 H 라인 명령. H 라인의 정의가 그거예요. 예. 정의가 그건데 거기다가 이제 요렇게 해서 하이트 예. 10원 저것만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수를 하나 받게 만든 거죠. 그럼 백슬래시 at the height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거라면.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위스를 직접 넣지 않고 그 앞에 H라인 앞에서 백슬래시 at the height만 바꿔줬다가 다시 또 바꿔주면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요. 라인 맨 앞에 노을 라인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고요. 정도랑 무슨 패키지 있을 것도 한데. 예, 이런 거고요. 사실은 패키지가 왜 없겠습니까? 예, 저거는 저거를 바꿔주는 패키지는 없고요. 예,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바꾸는 패키지는 없고 선 종류를 이름을 줘가지고 탑줄, 바탕줄 이런 가지고 그쵸. 섞였어요. 예, 그거죠, 이게. 예, 북탭스랍니다. 이 북탭스라는 거의 설명서를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탭스에는 뭐 그러죠? 프로덕션 퀄리티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레이텍에서 그려지는 테이블이 미국의 이를테면 뭐 단행본이나 또는 학술지 같은 데 쓰이는 그런 테이블에 도저히 못 미친다라는 비판 내지는 염려 내지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레이텍에 있는 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카메라 레드를 찍었을 때도 다 모든 퍼블리셔가 모두 이 표 이쁜데라고 동의할 수 있는 표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만든 패키지가 이거랍니다.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렇겠죠. 우리문화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패키지를 쓰게 되면은 가로선을 갖다가 길이를 좀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굵기를 맞춰놓은 것이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톱 룰, 미드 룰, 버텀 룰 이런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가로선을 긋는 명령들이 있는데요. 톱 룰하고 버텀 룰이 좀 굵고 이제 미드 룰은 보통 좀 가는 거죠. 미리 이렇게 프리세트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H라인 명령 대신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다르게 줄 긋는 명령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물론 조금 C 라인에 해당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뭐요? C 미드 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이제 괄호 열고 LR이라는 이런 종류의 이제 옵션을 또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까는 왜 표에 위아래 그러니까 행간의 간격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열간 간격의 경우에도 약간의 열간의 간격을 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좋은 예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영어권에서나 특별히 표를 예쁘게 멋있게 그린다면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세로줄입니다. 그렇죠? 세로줄하고 그다음에는 가로줄을 그리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멀티로우라든가 또는 이제 사실 이제 멀티컬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줄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줄을 그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만큼 더 튀어나오느냐, 얼마나 이만큼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도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가고 여유가 있어야지 빡빡하게 너무 이게 많이 튀어나오면 안 돼.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들이 이 북탭스 패키지를 만들면서 집어넣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지나 단행본을 만들 때 누가 봐도 이 표는 예쁘게 준반된 거라는 걸 이제 볼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삐져나오는 거에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가로선을 그을 때 왼쪽 오른쪽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냐 마냐까지도 줄 수 있게 했답니다. 머리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로줄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행간을 보통 기본적으로 벌려줍니다. 그래서 굵기가 조금 굵은 거 텀룰, 미드룰,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미드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으로 줘가지고 원하는 값으로 이제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한 것이겠습니다만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세로줄을 아예 안 쓰기로 이런 걸 간주하고 만든 패키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세로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그래픽 명령으로 쫙 줄을 긋는 게 아니고 문자 같은 형식으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는 탁 벌려주니까 빈칸이 생깁니다. 이거 세로줄하고 같이 쓰면은 세로줄 좀 어디 이렇게 빈칸이 생기는데 이래서 이 패키지는 무조건 세로줄 나는 안 쓸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간격을 조절해가지고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북탭스 패키지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가끔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아까 표의 종류에서 소위 설명표라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일이 나올 텐데요. 말이 좀 귀찮게 많이 들어가는 표 있지 않습니까? 단락 구분이 막 되고요. 또는 이렇게 아이테마이즈 같은 것도 막 넣고 싶고요. 그런 표는 절대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가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누가 답변을 이제 달아놓으신 분이 있는 거죠. 방법은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거죠. 굉장히 이제 레이텍에서 쓰기 좋은 용도가 많은 그런 환경 중에 하나가 미니 페이지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미니 페이지. 미니 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마치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그야말로 페이지 쪽인 것처럼 쪽 속의 쪽, 액자 소설처럼 액자 속의 액자 그런 것처럼 독립된 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마치 독립된 쪽처럼 그야말로 미니 페이지, 조그만 삽입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니 페이지를 만들 때 폭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속에 이제 그 미니 페이지에 아마 이거는 온라인 하는 거 아니던가요? 위치? 정하는 걸 거고. 주변 환경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아까 그 테이블에서도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위에 맞추냐, 밑에 맞추냐, 톱하고 바텀이 있었잖아요. 그 네모 박스니까 이것도 똑같이. 다 박스니까요. 어차피 레이텍에서. 그래서 그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넣게 되면 이제 패러그래프를 만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테이블이 하나의 셀에 들어와 있지만 더 이상 셀이 아니고, 그 속에 독립된 하나 페이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셀 속에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너스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이제 강제로 이제 이거는 좀 띄우는 겁니다. 뭐 이렇게요. 강제로 칸을 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럴 때는 이제 v스페이스 에스터리스크를 이용합니다. 이 v스페이스 에스터리스크가 이거는 페이지 처음에 와도 그러니까 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로로 안 띄워주는 데 있어도 강제로 띄워주는 강력한 녀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이제 띄워주죠. 그래서 예, 인덴트의 양도 정할 수 있고요. 2개의 패러그래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니 페이지를 넣는다. 지금 이 경우에 미니 페이지를 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P 3cm라고 하면 원래 패러그래프 아닙니까? 되게 WS. 그럼 3cm가 똑같은 경우에는 미니 페이지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는 그렇겠네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그래도 행 나눔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게 길었을 때 이 길로 계속 뚫고 나가느냐, 이게 행 나눔이 제대로 되니까 패러그래프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볼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예. 원래 줄 나눔이. 볼 수 있나요? P는 그런가? 몰라요. P는 올 수 있는데 저게 T 때문에 그 미니 페이지의 탑 옵션 때문에 그건 못 하겠지만 그냥 그러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해보십시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니 페이지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잘 들어갑니다. 근데 미니 페이지 말고도 또 박스 만드는 명령어가 이제 파라그래프 박스라고 팝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써도 뭐 된답니다.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테마이즈 같은 것도 넣어도 된답니다. 뭐 독립된 페이지처럼 되니까 뭐 속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 페이지에 걸치는 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거는 첫 페이지하고 연결된 거라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건 계속되는 부분이다. 이런 표시를 해야 되지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맨 첫 페이지라는 거, 첫 페이지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시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정반대로 뒤집으면은 여기는 맨 끝 페이지야. 더 이상 없어. 여러 페이지에 계속되니까 결국 첫 페이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표식도 필요할 수 있고, 이건 중간 페이지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표식도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이 끝 페이지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표식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end first head, 뭐 end head, end food,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end last foo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어들이 그래서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표 이제 가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 롱 테이블의 경우에는 태블러하고 테이블이 합쳐진 형태죠. 이 속에 태블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얘는 태블러 겸 테이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CLR 이런 식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end first head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첫 페이지만 나오는 머리 헤드인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첫 페이지에는 다 나오고, 그냥 end head니까 first head가 end head니까 이건 헤드는 헤드인데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부분, 그 앞에 온 부분이 모든 페이지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상대되는 것이 end foot, end last foot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외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서에 있고 위키 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따왔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테이블 같은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캡션을 달 수가 있죠. 캡션을 달 때 캡션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태고요. 이렇게 하면은 표 제목하고 차례에 오는 거하고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너무 정신없어서 저도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양새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답니다. 표 제목하고 표 차례에 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슈퍼 태블러라든가 뭐 엑스탭이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북탭스에도 롱테이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좋고 그런 건 실질적으로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텍스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패키지가 하나가 L 테이블 X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롱 테이블하고 태빌러 X라는 걸 합친 건데요. 제가 여기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에 지금 태빌러 X랑 태빌러 Y 부분이 빠졌는데 소위 뭐냐면 표에 지금 가로 폭을 갖다가 우리가 좀 편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부분 사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죄송한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표의 가로 폭을 갖다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면서 여러 칸에 걸치는 표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로 별로 써본 적이 없고요. 이거 쓰는 걸 제가 배운 건 어떤 분에서 배웠냐면은 이제 이주호 선생님이 전에 하시는 걸 이걸 배웠어요. 아, 이런 데 써먹는구나. 어디에 쓰셨나 제가 용도를 보니까요. 그때 저희 왜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국제 학술 대회 할 때요. 그래 리플렛을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되었습니까? 발표자 이름이 있고 발표 제목이 있고 뭐 시간이 있고 요거를 당연히 이제 표로 조판을 하셨는데 물론 가로선 세로선은 없었지만 선은 표로 조판하셨는데 몇 페이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에 이거 폭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폭을 이렇게 전체 문서의 폭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런 데 쓰는구나 라고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딴 때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공들이 조금 많이 쓰고 예? 공과들이 조금 많이 쓰고 그런 모양입니다. 물순 같은 거 할 때 테이블로 쫙 그렇게 욕을 해요. 그걸 언제 다 그립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특히 데이터 같은 거 하긴 나올 때는 몇 페이지 나오면 그냥 그렇지 뭐 통계 데이터 같은 거 말할 때는 그렇겠네요. 부록 같은 데 붙인다든가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안 나온 내용이 지금 표 가로 폭정하는 부분은 저기 슬라이드에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요건 이제 김광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 아닌 소개 이렇게 슬쩍 이런 걸 써놓아서 메모에 제가 본 건데 최근에 나온 표 관련 패키지를 최소한 이 세 개는 관심 있게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서만 읽어보고 자세히 실험을 안 해보고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는 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은 돌려봐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대충 보니까 이러합니다. 플로트 로우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텍 라이브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에도 있어요? 왜 테크도 가니까 안 나오는데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플로트 패키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플로트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테이블뿐 아니라 다른 플로트도 해당되는 건데 배치 아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까다롭다 했잖아요. 배치할 때까지 제가 회전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 갖다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회전을 한다든가 배치를 여기로 보낸다 줄로 보낸다 이런 걸 갖다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패키지더라고요. 김광 선생님이 나중에 혹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테이블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하고 태빌러하고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표준적으로 하는 방식 그런데 얘는 그거를 합쳐놨어요. 합쳐놓는데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이블을 그리는데요. 이게 예제 코드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거든요. 보통 begin 테이블, end 테이블식의 환경으로 우리가 표를 조판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C 테이블이 명령어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인수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그렇고요. 역시 테이블하고 태빌러가 결합돼 가지고 아주 간결한 방식으로 재밌게 이제 이것도 역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플로트 기능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는 make cell이라는 패키지가 이게 또 웃긴 패키지라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를 좀 예쁘게 모양을 만들려면은 어레이도 있어야 되고 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멀티 컬럼, 멀티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따라다니는 애들 이것저것 결합된 게 굉장히 많죠. 대각선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그런 것들을 갖다 짬뽕으로 하나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패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것들을 갖다 한 군데 모아서 이제 신텍스도 유니폼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제 문법을 잘 정리해가지고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더 있겠죠. 물론 새로 나온 게 이 세 개가 아마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건가 본데요. 얼마나 이것이 인기를 얻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고 다른 표를 많이 쓰시는 분은 이런 걸 이용하면 혹시 어떤 이점이 있나 특별히 플로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은 재밌는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솔직히 늘 말씀드리듯이 더 알고 싶으시면은 일단 표에 관련된 거는 우리 위키에 비교적 정보가 많습니다.
좀 두서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위키에 가시면은 폐에 관한 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사실 오늘 현범석 씨가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현범석 선생님이 옛날에 폐에 관한 거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신 거 올려놓으신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유효한 정보입니다. 그거를 사실 그거 제가 거기다 베낀 거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설명서 보십시오. 아까 그 TNX 텍에서는 이게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TL을 까시면 테크독을 하시게 되면은 비록 영어지만 전 나란 말씀이 미국에 따라 아주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예제 코드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니까 꼭 설명서를 보시고요. 그래서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를 제가 혼자 맡아도 대충 짬뽕을 해서 이 정도로 그냥 끝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전부 다 김강수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